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크릿의 주인공이라고도 불리는 존 아사라프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4개의 수백만 달러 가치의 기업을 일군 CEO이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Having It All의 저자이자 강연자입니다. 그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간절히 원하고 믿기만 하면 이뤄진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실제 주인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99%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볼게요. 끌어당김을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것이 있고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진심의 목표 설정. 가장 먼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 찾기, 목표 설정은 누구나 얘기하는 끌어당김을 위한 첫 단계죠. 자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에 따라 한 달이든 1년이든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정합니다. 존 아사라프는 멘토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멘토는 존 아사라프에게 목표가 뭔지 물었고 더 좋은 직장 구하기, 부모님 댁에서 나와 내 집 구하기, 자동차 사기 등을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멘토는 다시 묻습니다. 너의 큰 목표와 꿈이 뭐냐고요. 지금 말한 목표들이 다 좋지만 너의 인생을 위해 뭘 하고 싶은지 20살이 채 안 된 존 아사라프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었고 멘토가 말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위해 뭘 하고 싶은지 시간을 들여서 써봤다고 해요. 45세에 은퇴하기, 30억 달러 자산 소유, 연봉 2억 달러, 벤츠를 타고 해변가에 있는 집에 살기 등을 말했고 그의 멘토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능한데 단 하나의 질문을 할게. 그 답변이 네가 해낼 수 있을지 아닐지를 정할 거야. 이 모든 것들에 단순히 흥미가 있는 거니 아니면 진심이니? 그저 흥미라면 쉽고 편한 길만 찾고 왜 못하는지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을 거야. 모든 장애물들이 너의 비전과 목표보다 크게 보일 거야. 하지만 진심이라면 필요한 무엇이든 할 거야. 지식과 기술, 믿음과 습관을 업그레이드해서 목표에 맞추려 할 거야. 그 순간 존 아사라프는 두려웠지만 진심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나는 네가 작성한 목표들을 이미 여러 번 이뤘으니 내 말에 따르도록 해. 우선 이사를 하고 곧 시작할 부동산 강의에 등록해. 하지만 존 아사라프는 전 퇴학당했는데 공부를 다시 하라고요? 저는 돈도 없는데요? 라고 말했고 멘토는 또 말합니다. 아주 빠르게 예전처럼 돌아가는구나. 단순한 흥미니 진심이니? 진심이라면 우선 결정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방법을 알아내도록 해. 그렇게 그는 결정했고 멘토가 시키는 대로 했으며 스스로 공부하고 시험에 붙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밥 프록터가 말하는 이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 알려주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라는 말과도 일치하죠. 두 번째, 확언 및 시각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확언과 시각화를 합니다. 우선 간단한 확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에 눈 떠서 그리고 잠들기 전 5번에서 10번 읽습니다. 확언 후에는 정신적 리허설, 즉 시각화를 합니다. 매달 통장에 그만큼 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내 계좌에 입금된 것을 보았을 때의 그 느낌, 그 돈을 벌었을 때 달라질 나와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상상해보고 어떤 경험을 할지, 어떤 사람들과 어디를 가고 어떤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맛과 냄새가 어떨지 내 모든 감각을 동원해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봅니다. 그러면 내 뇌는 시각화로 경험한 것을 진짜라고 믿고 이 시각화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전두엽은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서 내가 설정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존 아사라프에게는 이 시각화 방법 중 하나인 비전보드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새로 이사한 집 서재에서 아들이 어떤 상자를 보고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 상자는 그가 4년간 모아온 물건을 넣어둔 상자였다고 해요. 그 상자에서 나온 비전보드에는 자신이 이사온 바로 그 저택의 사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진을 의식하고 집을 구한 것이 아니었지만 바로 그 집에 살고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존 아사라프는 끌어당김의 힘을 과학적, 심리학적, 뇌과학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전 보드를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원하는 것,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집 등 내 꿈을 큰 종이에 사진을 몇 장 잘라 붙입니다. 컴퓨터에 이미지로 저장해도 되고요. 세 번째, 행동하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끌어당김은 앉아서 명상하는 것, 신념을 갖고 시각화하는 것, 목표를 적고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것 등이라고 해요. 하지만 존 아사라프는 자신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해요.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지금 내가 오늘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은 뭐지? 답을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제대로 훈련된 뇌의 정신적인 힘과 해야 하는 일을 당장 행동으로 옮기는 물리적인 힘이 만나 목표를 아주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존 아사라프는 뇌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열심히 설명합니다. 이 뇌 훈련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배울 때 19살이었고 그 당시에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함께 고야 법칙도 함께 설명했다고 해요. 고야는 나가서 행동하기라는 의미인데 Get off your ass의 줄임말입니다. 벌떡 일어나지 못해? 당장 엉덩이 떼! 이런 느낌이죠. 그 외 팁으로는 날마다 명상을 하면 풍요를 불러오는 주파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비전보드가 있듯 달성보드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존 아사라프는 항상 목적만 찾는 사람이었고 뭔가를 이뤄내도 더 큰 목표, 더 큰 목표들만 원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현타가 온 거죠. 달성보드를 보면서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을 통과했네. 축하해야지.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도왔구나. 축하해야지. 원하는 다음 목표를 이룰 만큼 내가 똑똑한지 잘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때 달성보드를 들여다보라고 해요. 그러면 목표가 너무 높은데? 난 기술과 지식이 없는데? 생각이 들었다가도 하지만 또 알아낼 거야 라며 계속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존 아사라프는 끌어당김을 막는 내 안에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과 목표가 자아상보다 큰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데 본인이 자격이 된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다던가 난 너무 어리거나 늙었다는 등의 생각을 한다면 설레는 목표가 있어도 필요한 것들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두려움, 실패와 실망감 등이요. 실패는 정상적인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반드시 겪는 일이죠. 실패를 피할 방법은 없으니 실패와의 관계에 익숙해지라고 해요. 단 교훈을 얻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겠죠. 실패와 자신을 엮지 마세요. 내가 못나서 실패한 게 아니라 아직 잘 몰라서 훈련이 덜 돼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면 스스로의 의심을 초래하고 동기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 정말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이루는 그 과정을 즐기면서 계속 행동하세요. 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꼭 믿어야겠죠. 존 아사라프가 말하는 끌어당김의 핵심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과정을 즐기기, 매일 긍정 확언을 하고 원하는 바를 시각화하기, 그리고 마지막은 액션, 행동하기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주가 대부분의 일을 해주지만 우주는 우리가 행동하기를 요구해요. 즉,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끌어당기지 못하는 이유는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하고 멘토를 따르고 확언의 문장 내용은 밥 프록터가 말하는 것과 비슷하고 시각화에 대한 내용은 조 디스펜자가 말하고 있는 것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다 유사한 걸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토닥토닥. 오늘도 열심히 살아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끌어당김을 위해서는 행동이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작고 쉬운 행동 하나부터 해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